오늘부터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동안 조현오 경찰청장의 막말 발언으로 인해서 많은 관심이 또 올랐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연일 제기가 됐는데, 오늘부터 야권이 벼르고 있어서 충돌도 예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특히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 계좌 발언이 특검 공방으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권에서 특검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 정치권 내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정치평론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이 이제 조현오 경찰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 계좌 발언을 했는데, 본인은 그냥 주간지에서 봤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홍준표 최고위원이 특검 제안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특검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알기 쉽게 말하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을 다시 한번 재수사하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사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는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사 과정에서 차명 계좌가 드러나자 다음날 투신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노무현 재단에서 그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수사를 하자면 실제 당시 사건 기록을 보고 그때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 계좌가 드러났느냐 아니냐, 이것만 확인하면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명예훼손 여부를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나가서 특검제를 하자는 것은 그 당시 수사된 그 어떤 단서를 토대로 해서 실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존재하느냐 여부를 재수사를 하자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만약에 이 특검 논의가 계속된다면 사회적 갈등과 또 정치 세력 간의 엄청난 또 투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 계좌, 지금 계속해서 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사실상 물타기다. 이것은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도 본인이 주간지에서 봤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검찰에서도 부인하고 있는데, 특검을 하자는 것은 결국 물타기용 아니냐, 이런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차명 계좌에 대한 특검 가능성,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특검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회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국회 의석 구조로 본다면 한나라당이 충분히 밀어붙일 수는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특검을 실시하자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 또는 일반 국민 사이에서 과연 이 특검 실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최대의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쉽게 밀어붙이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 역시 이번엔 특검제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그리고 검찰에서조차 이미 그 차명 계좌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이상 특검을 실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 전략적으로는 이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도 특검을 실시하자라고 맞불을 놓고 있기 때문에 특검제를 마냥 밀어붙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검찰에서는 재수사 일부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 계좌를 조사할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 계좌가 있느냐 없느냐, 또는 비자금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지금 현재 대검 중앙수사부에 남아있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재수사에 들어가야만이 밝힐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미 서거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연 그 재수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한 재수사인지를 먼저 밝혀야, 국민에게 떳떳이 밝혀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과연 재수사가 가능할 것인가 여부도 조금 문제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전 이인규 중수부장은 차명 계좌가 없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검찰이 이렇게 밝힌 상황 속에서 청문회에서 어떤 답변을 할지도 궁금한데요. 기본적으로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이 국회의 청문회에 출석할 것인가 여부가 조금씩 다른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출석 여부도 조금 불투명하다고 보여집니다만은 본인이 기본적으로 출석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서 이제 국회 청문회에 나오면 상당한 또 쟁점거리가 되리라고 보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은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입장을 조금 더 강력히
청문회에서 밝힌다면 의회의 굉장히 폭발력이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또 그 당시의 어떤 수사 자료 또는 그 당시 수사의 단서를 숨김없이 이야기를 한다면 사회적으로 또 다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그런 진술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만약 그러면은 조현호 경찰청장 내정자가 얘기했던 부분이 그 명예훼손으로 대상이 되고 차명계좌가 없다 하면은 본인도 어떻게 보면은 거취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그 밖에 인사청문회 대상자들 연일 뭐 계속적으로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일부는 뭐 비리백화점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쟁점을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조현호 경찰청장 내정자는 기본적으로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거론한 그런 이른바 막말 파동의 주인공이고요. 예.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는 이른바 쪽방촌에 네. 부동산 투기를 했다라는 지금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친서민 정책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 역시 박연차 사건을 통한 어떤 뇌물수수 혐의 또는 최근에는 또 인사청탁과 관련된 뇌물수수 혐의 다양한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청문회에서 상당한 쟁점이 되리라고 보여지고요.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네. 장관 내정자 역시 위장전입이라든가 또는 부동산 투기 의혹 또 자녀에 대한 증여세 포탈 의혹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는 논문 이중게재 의혹 또 이재호 특임장관 내정자 역시 학력위조 의혹 등 다양한 어떤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앞으로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이러한 쟁점들이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다 어떻게 보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의혹들을 대부분의 지금 장관 내정자들이 다 의혹으로 이렇게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야권에서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두세 명은 낙마를 시키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낙마 대상, 어떻게 보면 야당이 표적으로 잡고 있는 대상자는 누가 있을까요? 조금 불편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예. 기본적으로 조현호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야당이 집중적으로 화력을 지금 집중시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 또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네. 내정자,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 역시 야당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대상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어떤 청문회 과정에서 과연 얼마만큼 해명이 될 수 있을지 또 국민적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홍준표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최고위원회에서 그 김태호 총리 후보자, 그리고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이후에 본인들이 이제 자진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뭐 여당 내에서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권의 표적 이후에 본인들이 어떻게 결정을 할지도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또 청문회 대상뿐만 아니라 아까 뭐 이인규 중수부장도 얘기를 했지만 거물급의 증인들 출석했을지도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박연차 회장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기본적으로 이번 인사청문회 최대의 어떤 이슈가 결국 박연차 회장이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서 진실을 밝혀줄 것인가 여부인데요. 박연차 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또 김태호 총리 내정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중심 인물이기 때문에 박연차 회장이 출석할 것인가 여부는 상당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본인은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지금 밝히고 있어서 사실상 빈껍데기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대검 중수부장 또는 대검 중수일과장을 지냈던 노항균 현 서울지검장이나 또 우병우 수사기획관의 어떤 불출석 의지 이런 것이 예. 결국은 청문회를 좀 형이화시킨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청문회가 국민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고 또 청문회를 통해서 사실을 밝혀서 공직 후보자를 검증한다는 기본 취지에 조금 역행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까지 규정되어 있는 이 법 규정이 사실 청문회 불출석을 하더라도 국회에서 다시 여야 간의 표결을 통해서 고발을 해야만이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어떤 제재 수단도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사실상 불투명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뭐 계속적으로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관 내정자들에 대해서 의혹이 좀 하루 이틀 사이에 계속 또 이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장관들에 대한 임명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인사검증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청와대 인사검증에 대한 또 화살이 날아가고 있어요.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해서 막상 이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에 제기된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특히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발언을 제외하고는 모두 알고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밝혀서 예. 또 조금 의아하게 지금 국민들을 알면서도 그럼 괜찮다라는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어떻게 보면 조금 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일만 잘하면 되지 이 정도의 허물은 큰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관측도 되고 있고요. 한편 대통령 인사가 널리 훌륭한 인재를 구하고 좀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인재를 구하기보다는 주변에서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인사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 사람을 챙기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덮어주는 그런 인사 시스템이 계속 가동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지금 우려 섞인 지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 국민적인 어떤 여론이라든가 국민으로부터 점점 민심이 멀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인사가 만사고 인사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또 평가를 하고 위안도 갖고 또 모범을 갖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 지도자인데 좀 너무 능력 외적인 부분에서 국민들이 좀 안 닮았으면 하는 부분들이 너무 나와서 걱정이긴 합니다. 오늘부터 지금 박재완 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재훈 장관 후보자가 지금 청문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을 좀 국민들이 좀 살펴봐야 될까요? 지금 충분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사실 인사청문회가 분명히 국민 앞에 이 장관 후보자 또는 총리 후보자의 어떤 직무 능력을 평가하고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지만 그러나 정치 세력 간의 또 여러 가지 투쟁의 과정에서는 조그마한 허물이라도 크게 보는 그런 관행이 있는 것도 면연히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큰 허물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문제가 야당에 의해서 집중 제기되더라도 지금 민심을 얻으려고 하는 또 친서민 정책을 직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당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국민들이 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당 일각에서는 이미 일부 후보자에 대해서 낙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고 자진 사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 충분히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국민의 어떤 공분을 사는 인사는 자진 사퇴를 시켜서 공직 후보자에서 배제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여당이 어느 정도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인지 여부가 오히려 주목되는 국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여당 내에서도 벼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또 국민들이 위장 전입을 해야만 장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좀 앞으로 좀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가 시작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내용 살펴봤습니다. 김재원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